자전거 라이딩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면 자동차와 같은 도로를 이용하기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반대로 한적한 곳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니라 고등학생 때부터 20년이 넘게 유지해온 취미에 가까워서 주말만 되면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라이딩은 건강에도 좋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므로 많은 관광 명소를 구경했으며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제게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결혼은 하지 않고 동생이 제사를 이은 것으로 저에게 투덜대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것 같네요. 요즘 휴일이면 혼자서 전국을 누비며 기록을 세우고 Y에 내 라이딩 경로와 풍경 사진을 올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자랑하자면 저는 Y 팔로워 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전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 중에서는 나름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이 취미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고갯길을 달리며 땀을 흘리는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고갯길을 달리던 도중 그를 만났습니다. 형님, 엄청 빠르신데요? 뒤에서 쾌활하고 젊은 목소리가 들렸다. 자전거를 타면서 고개를 돌려보니 나보다 10살은 젊은 나이대의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다. 청년은 깡마른 체형이지만 자세히 보니 근육이 탄탄해 보였다. 나도 꽤 탄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이 나보다 빠르시네? 오, 이제 보니 Y에서 유명한 분이시구나. 저도 나름 Y에서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격이 다르신 것 같아요. 사진 같이 찍어서 올리면 저도 형님 덕을 보겠네요. 그는 쾌활하게 웃으며 내 옆으로 바짝 붙었다. 같이 탈까요? 혼자 타면 심심하잖아요. 이런 우연한 만남이 흔한 건 아니지만 종종 있었다. 이런 외진 길에서 다른 라이더를 만난다는 건 혼자가 아니게 되기에 뭔가 든든하기도 하고 기분 좋은 우연처럼 느껴졌다. 좋죠. 같이 타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고갯길을 올랐다. 고갯길은 경사가 나름 있어서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젊은 청년이 곁에 있으니 오기가 생겨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청년도 마찬가지였다. 형님, 이 곡에 처음 와봐요? 응, 처음이야. 여기 꽤 힘드네. 하하, 나 여기 단골이에요. 이 고장 토박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좋은 포인트를 잘 알고 있겠네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기 중턱 근처에 경치 끝내주는 곳이 있어요. 한번 보고 갈래요? 나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서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잠잘 곳을 놓쳐서 야석해야 될 수도 있고 야생동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풍경 한번 보고 가는 거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Y에 올릴 사진도 찍어야 하고요. 그래요. 한번 가보죠. 그가 안내한 곳은 국도에서 살짝 벗어난 오솔길을 지나서 나온 작은 언덕이었다. 그곳에 도착해 주변을 살펴보자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멀리 펼쳐진 계곡, 짙푸른 산맥,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진짜 멋지네. 그렇죠? 근데 밤이 되면 좀 무서울걸요? 야호! 하며 그가 소리치면서 말했다. 여기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인적이 없어서 고함을 쳐도 상관이 없어서 스트레스 해소하러 자주 오거든요.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야에 건물이라고는 볼 수 없었고 가로등 하나 없고 인적도 끊긴 곳이었다. 여긴 진짜 사람이 잘 안 오는구나. 그렇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곳에서 야영하면 밤하늘이 정말 끝내줘요. 그가 웃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옷 안에서 버터플라이 칼을 꺼내더니 나의 허벅지를 찔렀다. 뭐 하는 거야? 나는 허벅지를 감싸며 지혈을 시도하면서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상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연스럽게 상처를 직시한 나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자 아파서 욱신거렸다. 제가 이 동네에 토박이라고 했죠?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이 근처에서는 나름 Y 유명 인사라서 이것에 오시는 사람들에게 리트윗 많이 받고 질문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고 올리면 제 유명세가 다 당신한테 가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고작 그런 이유로요? 난 그런 걸 용납할 수 없어요. 나에겐 Y란 곧 삶의 이유니까요. 그가 칼을 빙글빙글 돌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이 한 실수는 단 하나야. 뭡니까? 나보다 유명한 것,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Y의 기록을 올리지 않은 것. 그가 씩 웃었다. 그 말인즉슨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도 오늘 당신이 산 아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미리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까요. 나는 순간적으로 가방을 잡았다. 그는 가방으로 공격을 막을 줄 알았는지 웃음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가방으로 공격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 내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마체테였다. 나는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휘둘렀다. 한순간에 그의 한쪽 팔이 뼈가 보일 정도로 드러났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고 나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나도 당신 말에 동감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나도 마침 숨길 장소를 찾고 있었거든. 나뭇가지를 해치려면 필요해서 챙겨왔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네.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이곳은 인적이 드물어 소리가 나도 주변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피식 웃었다. 당신도 같이 숨기면 되겠어? 몇 달 후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선생, 요새 자전거 동호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슬슬 겨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오는 분들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 자신이 전문가라면서 으스대는 그 친구 말이야. 그 친구도 나오지 않아. 그 친구야 젊으니까 다른 취미라도 찾았겠죠. 나는 그 친구가 별로라서 안 보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나도 그렇긴 한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 사고라도 당한 걸까 싶어서 말이야. 그래도 같은 동호회 회원이잖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